자, 동영상 촬영 시작했어. 아 진짜 피곤한데 자, 우리 수상 빌려볼게. 이게 노는 거지. 수학 문제를 풀면 재밌는 수학 교실. 네, 제가 말좀 바꿔볼게요. 자도 돼요? 어? 자도 되나요? 잠도 안 오면서 뭐 자도 되고요. 이거 좋은데. 앞에 유제 풀었어? 풀어봤어? 복습한 사람. 복습했니 안 했냐? 풀어온 건데 채점은 안 했는데요. 시연이는 채점 안 했어요. 풀긴 다 풀었어? 네. 신하는? 저 뒤에 조금 못 풀었어요. 은퇴는? 저도 여기? 하람이는? 제점 안 했어요. 일단 각자 뒤에 보고 채점 할까요? 아 불러주시면 안 돼요? 불러요? 아니 이건 각자 채점 해. 각자 뒤에 보고 채점 먼저 해. 그러니까 미리 한 번 더 공지할게. 집에서 채점까지가 숙제. 와 채점 오답까지. 여기 오답 풀이까지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그래도 약간 채점하고 오답을 추려 오면은 질문을 좀 받아줄 수 받아주고 여기서 해서 안 된 거는 담임쌤한테 하는데 소아가 개념 원리가 이제 학기 중에가 좀 빠듯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 해. 채점하고 이게 시간이 길면 긴데 좀 짧아요. 근데 다 하기가. 그러면 10번 채점은 너무 귀찮아. 10번? 10번 신나 채점 다 했니? 아니 제가 도와드려요. 저희 설명 바로 빛이 바로 없어. 나도 하고 있습니다. 책이 닥지가 엄청 불편하긴 하네. 맞아요. 선생님 걷어가서 채점하는 게 어떨까? 그럼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죠. 나도 바쁘다.
목소리 중이지. 네. 뒤에 조그만한 게 아니구나. 조금이죠. 사람이 다 못한 거는 다음 시간까지 더 하세요. 일단 진도를 나갈게요. 오답할 시간을 줄 수가 없어. 수업이 짧아서. 자, 체크해오고 조금 이제 진도 빼놓고 책 마감을 좀 한번 할 시간은 여기서 줄 수 있으면 주고 뭐지? 여기서 해결 안 된 것들은 이제 그쪽 반 가서 해결하시면 돼. 문제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나머지 정리 봅시다. 그리고 이제 약간 권하기는 이제 그 복습할 때 위에서 이제 예제 같이 풀었던 것 중에서 조금 이제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도 한 번씩 더 풀어주면 좋고 문제수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일단 꼼꼼히 학습을 해야 이제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 때 조금 그래도 좀 풀만 할 거야. 나머지 정리 볼 건데 일단은 이제 나머지 정리보다도 우리가 이제 상등식을 주로 다루게 될 건데 여기 나는 거 같다. 상등식이 뭔지 기억나는 사람? 상등식이 뭐냐? 상등식이 뭘까요? 카메라 때문에 그런 건가? 말을 못하는 게 이제 괜히 깝치고 싶지 않아서 어차피 볼 사람도 없긴 할 건데 기록이 남으니까 이 영상을 이제 진예슬을 받아서 보겠지? 예슬이는? 첫 번째 영상 조회수 요즘 1 내가 올린 거. 민망이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저 크게 웃었어요. 이상하다. 뭐라고? 되게 카메라 효과 좋긴 하다. 되게 조근조근 떠든다. 평소답지 않게. 말 없는 시연이 오랜만이네. 항등식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상 참이되는 등식이 될 거고 우리가 등식이 종류가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다뤘던 거는 방정식이 있었어. 방정식은 이제 미지수에 따라서 이제 참이 되거나 혹은 거짓도 될 수 있는 등식이었고, 그렇죠? 상등식은 항상 참인 거. 상등식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값을 줘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될 거고, 뭐 이제 거짓인 등식도 있는데, 뭐 이런 것들 3이 뭐야 이런 건 뻥이죠. 이런 것들은 거짓인 등식 될 거고, 상등식이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얘가 정의, 그죠? 항상 참이 된다가 이제 정의고요. 정의는 이제 항상 참이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해서 이게 항등식이고요. 그럼 항등식에 우리가 이제 문제들을 푸는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2x 빼기 4가 0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뭘 찾는 거냐면은 x 값이 변수인데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본 거죠. 이 등식이 참이 되는 x 값을 구해서 x는 2를 구합시다. 이런 게 방정식을 푸는 거. x에 2가 들어가면 참이고 뭐 다른 숫자 들어가면은 거짓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항등식 같은 경우는 문제들이 출제될 때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나머지 문자들을 구하시고 뭐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x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했을 때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하면은 얘가 x에 관한 식이니까 이 x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는 미지수가 되는 거고요. 얘가 미지수가 되는 거고 얘는 이제 x 값에 뭐가 들어갈지를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 그렇죠? x에 관한 식했으니까 이 a랑 b는 우리가 어떤 취급하냐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개수하고 얘는 x에 대한 개수가 될 거고, 그렇죠? 개수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상수항이 되겠죠? 상수항이 될 건데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얘가 이제 어떤 숫자 값으로 주진 않았지, 맞아? 이제 값이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미정 개수다라고 부르고요. 미정 개수다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x에 관한 식이니까 a와 b는 우리가 숫자 취급을 할 거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방정식에서는 x는 미지수인 거고 x에 관한 식일 때 x 값에 따라서 얘가 결정될 건데 x가 뭐가 들어가든 얘가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를 a, b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 a 곱하기 0이니까 b는 0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
a 더하기 b도 0으로 나오겠지. 맞아? a, b도 0이니까 a도 물론 0이 될 거여서 a도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푼 게 우리가 뭘 이용한 거냐면은 항등식에 우리가 정의를 이용해서 푼 거. 어떤 값이 들어가든 간에 등식이 서로 성립할 거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정계수를 정했는데 정하고 나니까 어떤 규칙이 생겼냐면은 ax 플러스 b가 0일 때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되면은 얘가 항등식이면 a가 0이고 b가 0인 거를 앞에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았죠. 맞죠? 그러니까 정의를 통해 찾았으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얘가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생각을 해보면 항등식의 정의하고 성질이 있어.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거는 어떻게 될 거예요? x 값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얘가 성립을 할 거야. 그래서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준 게 이제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데 미정 개수법 중에서 이제 정의를 통해서 푸는 게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 되는 거고요. 어떤 숫자를 넣든 간에 얘가 성립을 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정리했던 어떤 이 성질을 통해서 우리가 푸는 게 ax 플러스 b면 얘가 0일 때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a-x 플러스 b-가 되면 a-가 0이고 b-가 0이니까 각각이 0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푼 게 우리가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뭐가 될 거냐면은 얘는 이제 개수 비교법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 거다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단순히 1차 시계 형태 말고도 지게를 안 갖고 왔구나. 잠깐만 지게를 갖고 올게. 근데 그 유성질을 하나 찾았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2차 식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제 x에 관한 식인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꼴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얘도 마찬가지 얘가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항상 성립한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x에 뭐가 들어가는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x에다 0을 넣었을 때 c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또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제곱이니까 1이고 마이너스 b고 플러스 c가 돼서 얘가 또 0이 되겠죠. 그럼 c에다 0을 넣고 우리가 얘를 연립하면 a 더하기 b도 0이고 그리고 a 빼기 b도 0이고 얘가 성립하는 경우가 a도 b도 모두 0이 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찾고 나니까 또 얘가 항등식이 되는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a가 0이고 b가 0이고 c가 0이고 찾았어. 얘가 또 우리가 얘를 성질화 시켜서 얘가 항등식이면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x제곱의 개수가 0이고 x의 개수도 0이고 c의 개수도 0이다가 되겠죠. 됐죠? 얘가 이제 정의를 통해서 얘를 풀어주는 방법이 수치 대입법.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교하는 개수들을 비교해서 얘는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개수 비교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고요. 요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데 이제 나머지 정리는 뭐가 될 거냐면은 나머지 정리 역시도 우리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나눗셈에서 어떤 fx라는 다항식이 있어. f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얘를 어떤 x 빼기 1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뭐 그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래. 그렇죠?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얘가 이제 목과 나머지를 식을 썼을 때 얘도 항등식이 될 거고 그렇죠? 그때 이 r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 뭘 대입하게 되면 얘가 0으로 날아가면 r값을 구할 수 있겠지. 그렇죠? 얘가 0으로 날리기 위해서 x에다 뭘 대입하냐면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f1이 나머지 r이 되죠. 얘는 0을 나고 r이 되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정리를 쓰게 되면은 fx라는 식을 어떤 x 빼기 a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생기고 그때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r값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다? fa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가 되는 거. 항등식의 성질 중에서 수치 대입법을 통해서 나머지 정리를 해준 거고 마찬가지로 어떤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어떤 또 다른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x에 뭐 대입하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
f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하면 이 값이 또 나머지 r이 되겠지. 뭐 이런 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 우리가 하나의 방법인 거고 결국 우리는 항등식 문제를 풀 때 이것들을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방정식 푸는 것들은 x 하나를 구해줬는데 항등식에서는 이제 x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식에 달려있는 앞에 개수들을 구하거나 그걸 구하는 과정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서 식 자체를 구하는 게 항등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거고요. 넘겨서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를 볼 건데 얘는 이제 1번에서는 이제 6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b가 있고요. 얘가 이제 x 빼기 1 곱하기 x 더하기 1 거기다가 제가 썼다 cx 더하기 1이지. 얘가 cx 더하기 1 거기다가 이제 3x 더하기 뭐 d꼴로 우리가 있을 때 얘를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CD를 구하래. 그렇죠? 얘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어떤 x 값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서 풀든지 이 개수들을 비교해서 풀든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풀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우리가 고생을 좀 해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부터 구해주는 게 편할까? 일단 개수 비교법을 쓸 건지 수치 대입법 쓸 건지 하는데 뭐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1 넣고 하면은 6 플러스 a 빼기 8에 플러스 b하고 얘가 0 날라가니까 얘가 0이다. 그렇게 해서 뭐 a 더하기 b가 2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구하고 또 x에다 0 대입하면 b가 0, 0, 0 넣으면은 마이너스 d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식을 구하고 그래서 문자가 4개니까 식을 4개 구해주면 되겠죠. 맞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문자를 일단 뭘 해주고 시작하는 게 좋냐면 문자 수를 줄이자고. 우리가 구해야 될 문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구하기 쉬운 게 뭘까? 얘를 전개할 때 가장 구하기 쉬운 거. 나머지들은 이제 뒤섞여서 얘를 고르고 그러니까 복잡하단 말이야. 그죠? 근데 가장 구하기 쉬운 게 이 앞에 있는 최고차항 개수들. 이렇게는 좀 구하기가 쉽겠지. 맞아? x에다가 얘를 앞에 최고차항 개수가 뭐가 될 거냐면 1 곱하기 c 곱하기 3이 돼서 3cx 세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이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6x 세제곱하고 3cx 세제곱 같아야 되니까 그럼 c가 뭐가 될 거다? 2가 될 거다. 우리가 미리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이 딱 구해줄 수 있으니까 이 c를 2로 구해주고요. 됐죠? 그리고 또 아까도 했듯이 맨 끝에를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d 여기가 b니까 여기도 뭘로 구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b가 되는 걸로 우리가 또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만 구하면 되냐면 a하고 이제 b만 구해주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쓸까? 전개를 할까? 수치 대입법 없을까? 전개를 할까요? 전개를 하는 게 편할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양 끝에는 썼으니까 요개수하고 요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항 개수는 이렇게 곱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2b 하나, 그렇죠? 그리고 얘랑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게 돼서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x 제곱의 개수가. 그다음에 이렇게 했네. 얘랑 이거 했고 얘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거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의 x 제곱까지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구해주고 나면은 얘가 마이너스 2b 빼기 3이 얘가 a가 된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1을 대입했을 때 구했던 식에서 뭐가 있었냐면 a 더하기 b가 얼마였냐면은 1 대입 0 날라갔었죠. 마이너스 8이 넘어가서 얘가 6 빼기 8이 넘어가서 얘가 2가 되는 것까지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면은 a, b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a 플러스 2b가 뭐 마이너스 3이니까 위에서 아래 거 빼면 마이너스 b가 오고 b는 마이너스 5고 그때 a 값은 마이너스 5에서 2 되려면은 12인가? 아닌데 7이 있으면 돼. a는 7이 있으면 되겠죠. a는 7이고 그때 c 값은 2로 아까 구했고 d 값은 마이너스 b니까 5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실제로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하면 좀 덜 고생을 할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수치 대입법에서 풀 수도 있고 얘를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에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C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D를 마이너스 B로 바꿔주고 그 상태에서 풀면 우리가 이제 좀 계산할 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 하고요. 자, 2번도 한번 볼게요. 밑에 새끼 2번. 이거 이제 약간의 이제 잔머리가 좀 필요한 거야. 나머지 정리랑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2번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할 수는 있어. x제곱에 x 4제곱 플러스 1이야. 그리고 거기에 어떤 fx를 곱한 식이 x의 8제곱 그리고 플러스 ax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b 빼기 뭐 이꼴로 쓰여진다. 이게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도록 a, b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 되겠죠. 또 얘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떤 식으로 딱 주어지질 않았어. 근데 차수를 보게 되면 얘가 1차고 4차니까 이 전체가 몇 차? 5차 되겠죠. 맞아? 얘는 5차가 될 거고 얘가 8차죠. 얘는 몇 차식이 될 거야? 3차 맞아요? 얘가 이제 3차가 되는데 3차식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쓰면 뭐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뭐 얘를 하나 날린다고 해도 x 세제곱 플러스 ab 있으니까 cx 제곱 플러스 dx 뭐 플러스 2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줘야 될 미지수가 5개가 돼버리죠. 맞아? 이렇게 됐을 때 문제 푸는 게 힘들겠지. 그러니까 문자 5개 구하려면 식이 5개가 필요하고 그걸 연립하려고 그러면은 고생스럽단 말이야. 그렇죠? 요 선택을 하지 말고, 그렇죠? 요 선택을 하지 말고 식이 그래도 정리가 돼 있으니까 숫자를 대입하자는 거지.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0으로 날라가죠. 0으로 날라가고 여기다 1을 대입하면 0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2꼴로 정리돼서 여기서 나오는 식이 a 플러스 b가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서 얘가 1이 될 겁니다. 까지 정리. 하나 정리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좀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데 x 4제곱이 x 4제곱 플러스 1이야. 여기 얘가 0이 되려면 x 4제곱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얘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맞죠? 사실 이런 숫자는 우리가 이제 중등에서 안 배웠어.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고등에서는 복소수 개념에서 배우니까 이 x 값이 허수 범위에서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죠? 근데 얘를 구하는 게 이 x를 구하는 게 우리가 초점이 아니야. 방정식이랑 항등식을 풀 거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다 두 식에다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x 4제곱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도 0으로 날라가고 그렇죠? 0이 꼴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x 4제곱 마이너스 1이면 8제곱은 4제곱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또 뭐가 될 거냐? 얘가 또 1이 될 거고 뭐 두 식을 더해버리면 2b가 2니까 b는 1일 거고 a는 0일 겁니다까지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수치 대입법을 쓰는데 조금 좀 뭐랄까 꼬아놓은 거야. 그죠? 될까요? 볼 수 있을 거고. 자 밑에 3번도 한번 보면 이제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푸는데 이게 좀 질문이 참 많이 나와 3번도. 그래서 단순히 한번 볼게요. 그래서 3번 문제를 보면 얘가 이제 3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분의 위에는 6x 제곱 그리고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있고요. 이 값이 얘가 항상 일정하대요. 그 일정한 값을 우리가 임의로 뭐 a, b 있으니까 그냥 k로 둘까요? 얘를 k로 한번 더 봅시다. k로 두고 푸는데 이때 a, b 값을 구하여라. 밑에 분모는 0이 아니라 그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일단 무슨 말이 있었냐면 임의라는 말이 있어. 그래서 임의 이런 말이 있는데 얘랑 이제 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수학에서 임의라는 건 뭐야?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든 간에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널브러져 있어. 여기다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한다. 뭐 1을 집어넣어도 성립을 할 거고 2를 갖다 집어넣어도 성립을 할 거고 내가 임의에 아무 숫자나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할 거다.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말이 수학에서 이제 모든이란 말이 같은 말이고요. 모든 x에 대해 성립할 거다. 또 어떤 말이냐 어떤이란 말이 또 있고 어떤 x를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성립할 겁니다. 그렇죠? 얘가 다 이제 같은 말이야. 나중에 수화할 때 뒤에서 이제 명제할 때 또 나올 거야. 임의의 모든 어떤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항등식이 된다는 뜻이 될 거고 그럼 얘가 어떤 일정한 값이야. 그럼 얘를 이제 넘겨서 항등식 개념을 써도 되고 얘를 이제 양쪽에 곱해버리면은
6x제곱 플러스 2ax 그리고 플러스 b가 3kx제곱 플러스 bkx 플러스 2k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k 값이 6이랑 3k 같으니까 계수비교법 써서 2로 2a랑 2b가 같을 거니까 a하고 b가 서로 같을 거다 하나. 그리고 얘가 2넣으면 b가 4가 될 거니까 이때 a도 4가 될 겁니다까지 하나.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맞나 이거? 잠깐만 나 뭐 잘못 본 것 같은데? b가 4인가? 맞아요. 그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얘를 뭐 또 다르게 접근을 해보면 또 다른 방법 접근해보면 k를 뭐 이쪽으로 나눌게. 양쪽을 k로 나눠주게 되면은 k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3kx 제곱분의 플러스 뭐 bkx 플러스 2k분의 위에 남는 거는 6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1이라는 거는 밑에 식하고 위에 식이 서로 같은 식이 되면 되죠. 그럼 앞에 있는 계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니까 k가 2가 되는 거고 2b가 2a니까 a가 b가 되는 거고 4가 b가 돼서 b는 4가 되는 거고 이때 a도 4가 되는 거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얘를 풀면은 얘분의 얘가 2죠. 그럼 얘분의 얘도 2니까 여기가 a 되고 얘분의 얘가 2니까 b가 4 얘가 b가 4니까 4분의 8이 돼서 a도 4. 그래서 뭐 그림 안에 바로 풀 수도 있고 그렇죠? 풀이 과정을 다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문제 나올 때 당황하지 말고 곱해서 항등식을 하든 k로 나눠서 위아래가 같다고 노트 풀든 그렇죠? 다 이제 항등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3번도 정리해봤고요. 자, 18번도 한번 봅시다. 18번 문제도 한번 보면 너무 달리나?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들?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일단 6페이지는 이제 항등식 문제를 쭉 푸는데 18번도 한번 볼게. 18번 문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짠짠 이렇게 뭐 써있다 이거죠. 얘도 이제 뭘 써야 될지 고민을 해보는 건데 얘가 항등식의 xy에 대해서 어떤 등식이 따로 주어진 건 없고 그러니까 지켜야 될 규칙은 없어요. 어쨌든 얘가 항등식이니까 x, y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등식 성립한다로 풀어도 돼요. 풀어도 되고 그렇게 대입을 해보려니까 근데 좀 헷갈리고 막 이러잖아. 그죠? x에도 0 넣고 y도 0 넣으면 다 사라지니까 a, b를 남길 수가 없고 x에다가 1을 넣고 y에다가 0을 한번 넣으면 0 날라갈 거고 a가 남을 거고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남을 거고 1 넣고 1 넣으면 얘가 0으로 날라가죠.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0이다 하나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x에다가 하나만 더 넣어보면은 어떻게 넣을까? y에다 0 넣었으니까 x에다 2를 한번 넣어볼까? x에다가 2를 넣고 y에도 한번 2를 넣어볼게. 이러면 다 날라가는데. 그러면 성립이 또 안 돼, 그죠? 넣고 y에다 1 넣어볼까? C를 내가 또 빼먹었구나. 이거 C를 또 빼먹었다. X에다 1 넣고 Y에다 0 넣고 C에다도 C를 또 보여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넣었을 때 얘는 A가 남고 얘는 1에서 0 빼니까 또 B가 남고 그죠? 1 넣으면은 1이고 1 넣으면은 10 빼기 1이네. 아우 귀찮게 됐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 뭐 이렇게 남겠네. 이게 되게 생각하기 귀찮구나. x에다 0 넣고 y에다 1 넣어보자. y에다 1 넣어보면 x 0 넣으면은 y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a x에 1 넣고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b 얘가 0 넣으면 0이니까 얘가 0으로 날아가겠지. 이렇게 쭉 푸는데 와 이거 귀찮다 그지? 수치대입법 생각하기 귀찮네 그지? 여기서 이제 선회를 좀 합시다. 얘는 이제 그 전개를 해서 계수비교법을 할게. 곱하면은 얘가 ax 제곱 마이너스 2ay가 될 거고요. 또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bx 또 분배하면 플러스 by 분배해서 마이너스 cx 제곱이고 분배해서 플러스 x 이퀄 0으로
그러면은 이제 x에 대한 개수들을 쭉 모아보면은 a 빼기 c의 x제곱꼴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x 개수들을 모아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x로 모아질 거고, y 개수 모아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2a 더하기 b의 y로 모이겠죠. 얘가 x, 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각각의 개수가 0이 되는 조건 찾아서 b가 1이 될 거고, b가 1일 때 a 값은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때 c 값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경을 쌓다 보면 뭐가 편할지가 좀 눈에 보이기도 하고요. 하다가 너무 복잡하다고 싶으면 좀 선회해도 되는데, 이제 사실 시험에서 이게 좀 가다가 중간에 방법을 바뀌기가 쉽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미리 많이 좀 경험해놔야 되겠죠. 이런 문제. 자, 2번 같은 경우가 이거 이제 방법이 두 가지인데, x 더하기 y가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x 제곱 더하기 by의 제곱이 얘가 c래요. 얘가 항상 성립할 때 a, b, c를 구해야 하는데, 얘는 이제 그 x, y의 항등식이니까 0, 0, 0 이렇게 돼도 되나? 그렇게 답이 나오긴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등식이 주어졌으니까 x, y, z에다 우리가 대입을 할 때 요거를 지켜서 주어진 등식을. 그렇죠? 수치 대입법 쓰면 x가 1일 때 y가 0인 거고요. 요 등식을 지키면. 그리고 요 등식을 지킨 값들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a고 0이고 얘가 c죠. a 있고 c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x에다 0 넣고 y에다가 1 넣어보면은 두 개 합이 1이니까 넣어보면은 0 넣었을 때 0이고 1 넣었을 때 b니까 b 이꼴 c가 또 나오겠죠. 또 얘가 1이 되기 위해서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한번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럼 얘는 4x가 될 거고, 여기다는 마이너스를 넣으면 플러스 4a가 되겠죠. 4a가 될 거고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가 c죠. 근데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c가 모두 같아. 그럼 다 a로 바꿔버리면 5a가 a니까 a는 0일 수밖에 없죠. a가 0이 되면은 b도 0이고 c도 0이다로 해서 얘가 우리 수치 대입법을 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식을 지켜서 우리가 대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등식 자체를 우리가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하는 방법. y를 정리하면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이 값을 그대로 y자리에 대입해보면 a의 x제곱이고 플러스 b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얘가 c가 될 거다. 그래서 얘를 계수비교법 쓸 거니까 전개를 하면 ax제곱 플러스 bx제곱에 마이너스 2bx 플러스 b꼴로 정리가 됐고 얘가 c다. 얘가 0이니까 a 더하기 b는 0이고, 그리고 x계수도 0이니까 b 이꼴 0이고 b랑 c가 또 같고, 그럼 b가 0이면 a도 0, c도 0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수비교법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등식이 주어졌을 때 수치대입법을 쓸 때 이 등식을 맞춰서 수치대입법을 써야 된다. 아니면 등식을 정리해서 대입하고 항등식을 푼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저 밑에 유제들은 문제만 한번 살펴볼게. 그러니까 19번 문제 보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8x 빼기 1이야.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등식이 쭉 나열된 걸 보면은 어쨌든 얘가 가로로 묶여서 정리돼 있죠. x 빼기 1, x 빼기 x 빼기 3,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1 뭐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개를 전개해야 되니까 전개해서 푸는 것보다 숫자를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 쓰는 게 편하겠죠.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해주면 되고요. 밑에 20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위에서 2번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 문제 되겠죠. 그래서 x 제곱에다 1을 넣어보고 x 4제곱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는 모든 실수 xy니까 얘를 정리해서 계수비교법 쓰면 될 거고, 그죠?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는 등식이 주어졌으니까 뭐 등식에 맞춰서 숫자를 대입하든지 아니면은 뭐 x가 뭐다 y가 뭐다로 정리하고 한 문자를 줄이고 항등식을 풀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푸는 거였고, 그 예제 1번이 약간 항등식에서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 그래서 거기서 위에 써 있는 문제들. 자, 오른쪽 넘어가서 11번에 23번이 조금 까다로운데 23번이 좀 많이 틀려. 학생들이 많이 틀리고 질문도 많이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좀 킬러 문제 속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게 좀 많아요. 요 페이지가 조금 문제가 까다로운 형태 문제들인데
fx의 제곱이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x 곱하기 f에 x 더하기 1에서 3을 뺀 거고 얘가 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하는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fx는 방식이란 말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뭘 생각해야 될까? 이 문제에서 FX 차수. 그렇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차수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이제 fx라는 식을 우리가 n차식이라고 보면은 최고차 한계수 a라고 했을 때 ax n제곱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겠지. 맞아? n차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f의 x 플러스 몇 차 될 거냐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은 거니까 차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렇죠? 얘는 그대로 똑같이 n차가 될 거고 거기다 x를 하나 더 곱하니까 뭐가 얘가 이제 뭐 최고차 한계수가 x n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거기다 x를 하나 더 곱하니까 최고차 한계수는 a의 x의 n 플러스 1제곱꼴로 해서 전개가 되겠죠. 맞죠? 그럼 여기의 차수는 뭐가 될 거냐면 n 플러스 1차가 될 거고 맞죠? 그럼 좌변을 보면 x제곱을 x 대신에 x제곱 들어가니까 a의 x제곱의 n제곱이니까 여기에 최고차 항체수는 차수는 a의 x의 2n제곱 이렇게 플러스 뭐 이렇게 불러불러 가겠죠. 맞아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수를 비교해서 얘는 n차고 얘는 x의 2n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렇죠? 얘가 이제 같은 차수가 돼야지 항등식이 될 거니까 2n하고 n 플러스 1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럼 즉 n이 뭐가 될 거냐? n이 1차가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한 fx라는 식은 몇 차가 된다?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차수를 먼저 판단하고 이 fx에 대한 식을 우리가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일반적인 식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지금 설명은 주저리주저 했는데 그러니까 이 판단이 빠르면 돼. 이런 형태 문제에서 얘가 몇 차가 될 건지 두 양쪽의 차수를 비교해서 여기는 n 플러스 1차 여긴 2n차 그래서 n이 1이니까 얘가 1차식 그렇죠? 그게 이제 정돈이 우리가 빨리 되고 나서 문제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fx라는 식은 a의 x의 x 대신에 x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b꼴로 해서 2차식을 쓸 거고 좌변은 우변에 대해서는 x가 곱해지고 그 안에서 a의 x 대신에 x 플러스 1에 플러스 b꼴로 쓰고 거기에 마이너스 3이 있는 형태 얘가 항등식이 될 거니까 얘를 전개해서 개수비교법 쓰면 ax 제곱 플러스 얘가 a 더하기 b니까 a 더하기 b의 x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얘는 서로 같으니까 사라질 거고요. 그죠? 사라져도 되고 그냥 그대로 같으니까 상관없고 얘가 0이 돼야 되죠. a 더하기 b는 0이 될 거고 그죠? 상수항끼리 비교하게 되면은 b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죠. b가 마이너스 3일 때 a는 3일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fx는 3x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이렇게 있는 거고 문제에서 풀라는 게 뭐였냐? fx를 구하라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차수에서 문제를 시작할 거다. 23번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될 거고 다음에 23번이 제일 많이 좀 걸려 넘어져 학생들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만 나오진 않겠지만은 문제를 시작하는 게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24번도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fx라는 식이 x제곱 빼기 a 해서 이제 미정계수가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다음 식이 x제곱 fx 제곱을 넣은 게 fx 곱하기 어떤 qx로 정리가 될 거다. 이러한 qx가 존재할 때 이런 qx 존재할 때 그때 fx 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fx 제곱이 fx로 나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렇죠? 그럼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를 그대로 갖다 넣으면은 제곱의 제곱이니까 얘는 x 4제곱 빼기 a 꼴로 정리가 될 거고, 그때 이 fx는 그대로 갖다 쓰면 x 제곱 빼기 a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건데 여기서 이 qx라는 녀석의 차수를 생각해 볼게. 얘도 qx가 몇 차가 될 거냐면은 얘가 4차죠. 얘는 몇 차야? 2차죠. 2차니까 얘도 몇 차가 돼야 돼? 4차식이 되려면 2차식 곱하기 2차식 돼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2차식 되는 거. 여기가 2차식 될 거라고 확인하고 나고 최고차 한계수가 얘가 또 1이니까 여기도 최고차 한계수가 1. 그러니까 이 식의 일반적인 식의 형태를 x제곱 A는 이미 썼으니까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우리가 시작을 해주면 여기서 우리가 항등식 문제를 풀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으로 써도 되는데 a 마이너스 a하고 c랑 곱해져서 얘가 마이너스 a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c 값이 뭐인 거 할 수 있냐면 플러스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3차항이 없으니까 3차항 나올 수 있는 게 얘랑 얘를 곱한 거밖에 없어. 그렇죠? 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야 돼? b는 0이 돼야 돼서 얘는 또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qx는 x제곱 플러스 잠깐만 나 뭔가 착각했나? 아닌데 a를 못 구했는데 그러니까 b가 0인 것까지 고 a도 구해줘야겠구나. b가 0이야. b가 0이 되면 얘가 x제곱 빼기 a에다가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차항도 없어야 돼. 그죠? 얘가 이제 x제곱 빼기 a로 나와야 되니까 2차항도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선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그러니까 a가 또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한다까지 구했고 b는 0이고 c는 1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순히 전개해서 계수 비교법 해도 되고 이제 그런 것보다 우리가 최대한 적게 쓰자는 거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제 25번 같은 게 우리 많이 풀었던 형태인데 그냥 시계 모양 2차식으로 줬어요. 얘는 단순히 뭐 수치 대입법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 대신 x 플러스 1을 대입한 형태로 써도 되고 아마 3학년 1학기 내신 교재도 있었을 거야. 푼 기억이 있긴 할 거야.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넘어가세요. 되게 많네 생각보다. 26번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다음에 값들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1번부터 4번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인데 이제 플러스 a6까지 합을 구하여라 하나 2번은 그 짝수 번째를 구하여라 하나 그리고 3번은 홀수 번째를 구하여라. 얘도 이제 풀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개수도 쭉 나열했을 때 얘가 A0부터 A6까지 한만 남기려면 X에 뭐가 들어가야 돼? 1이요. 1이 들어가면 될까? X에다 1을 넣어보게 되면 X에 1을 넣게 되면 좌변은 3 더하기 2 빼기 1꼴이 나올 거고 거듭제곱은 없죠. 세제곱 붙은 걸로 나올 거고 얘가 1을 넣게 되면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여기까지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결과를 정리하면은 5의 세제곱 그러니까 4의 세제곱 돼서 64로 나올 거다. 여기까지 정리.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짝수 번째를 남길 건데 짝수 번째를 남길 거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나오는 식이 하나 필요할 거야. 그렇게 해서 얘는 x에다 뭘 대입해 볼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고 또 마이너스 1을 뺀 거, 이게 세제곱 0이죠. 이게 세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 넣게 되면 a0 x에다 넣은 거는 마이너스 a1 제곱되면서 플러스 홀수에 마이너스 쭉 해서 a에 6까지 하면 얘는 0이 될 거다 하나. 그럼 두 식을 더해주게 되면은 요 홀수 번째 것들은 사라지겠죠. 사라질 거니까 2배의 a0, a2, a3, a6까지 더한 값은 얘가 더해줘서 64가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32가 될 거다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3번은 홀수 번째만 남길 거니까 여기서 아래 거를 뺄게요. 빼면은 요 놈들이 사라질 거고 짝수 번째 거 2에 a1 플러스 a3 플러스 a5가 또 뭐가 될 거냐면 64가 될 거고 얘도 32가 될 겁니다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우리가 우회성을 주게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4번 같은 형태 4번 같은 형태는 a0랑 a6을 더할 거란 말이야. 그죠? A0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얘가 상수항을 의미하죠.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상수항은 뭐만 곱해진 거냐면 얘가 3개가 곱해지는 게 이 상수 부분만 3번이 곱해진 거지. 맞아? 좀 풀었으면 3에다가 또 3에다가 또 3이 있는 건데 여기서도 3 선택하고 3 선택하고 3 선택해서 곱한 것들. 그래서 상수항은 얘는 27이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뭘 의미하면 최고차항 계수인데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도 요 끝에 있는 것들이 3번 곱해져서 맨 끝에 뭐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x의 6제곱이 있을 거니까 a6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과 맨 끝에 우리가 구하는 요령을 하나쯤 해놓으면 되겠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죠.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문제를 살짝 건드려준 게 뭐 27번 같은 형태. 뭐 27번 같은 형태인데 얘도 x의 4제곱이라는 식이 얘가 이제 a x 플러스 1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리된 식 a0 a1의 x 플러스 1 쭉 가서 a4의 제곱 플러스 a3의 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a4의 x 플러스 1의 4제곱까지. 근데 여기서 a1하고 a3의 합을 구하래요. 그렇죠? 얘가 단순히 2개니까 이 두 값을 따로따로 구하자 그러면 힘들고요. 이제 그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4제곱이니까 뭐 해볼 수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 어떻게 생각해 홀수 번째를 그냥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얘가 x에다가 얘가 x 플러스 1이 되는 값이 뭐가 될 거냐면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으면 0의 제곱 될 거고 얘가 a0 0 대입하면 1이 될 거니까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까지 더해준 건 나올 거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대입하는 x값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2를 넣어보게 되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의 4제곱 돼서 16이 될 거고 16이 a0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돼서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플러스 a4까지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식을 우리가 빼게 되면은 얘는 사라질 거고 마이너스 16이 여기서 빼서 2a1이 될 거고 여기서 빼니까 없어질 거고 빼서 플러스 2a3이 될 거고 얘도 없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a1 더하기 a3의 모양이 얘가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짠, 여기까지 27번까지 했고요. 아우, 아직도 많이 나왔네. 이거 되게 많구나. 문제가. 왜 적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니구나. 이제 우리 별로 한 게 많지 않은데 힘드네. 3페이지 문제를 풀었는데 그 양이 엄청 많구나. 그리고 29번하고 30번을 한번 봅시다. 계속해서 이제 항등식 문제들인데 좀 겹치긴 한데 29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식이 좀 길어질 거야. 그 생각을 좀 할 건데. 얘가 문제에서 다음 다항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pq 값을 구하라죠. 그때 이 p 값과 q 값을 구하래. 이렇게 구하자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봅시다. 얘를 우리가 이제 직접 나눌 수도 있어, 그죠? 얘를 얘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게끔 해서 뭐 pq 값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자니 이제 나눗셈이 너무 귀찮아요, 그죠? 귀찮으니까 여기서 이제 PQ가 있고 얘가 얘로 나왔을 때 이 전체가 몇 차냐면 얘가 3차죠? 맞아요? 얘는 몇 차야? 2차 맞아요? 2차식하고 1차식을 곱해야 3차식 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몫이 뭐가 될 거고 얘가 1차식이 될 거다. 맞아? 그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면 이 모양을 결정을 할 건데 최대한 우리가 미지수를 줄이는 거 줄일 건데 여기서 x 세제곱 있고 여기는 x 제곱 있으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최고차항 개수 1로 정해줬고 그러니까 PQ가 있으니까 요 끝에 우리가 숫자를 결정할 건데 뭐 A를 써도 되고 뭐 B를 써도 되고 그냥 R이라고 할까? 그냥 A라고 할까요? A라고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겠지.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얘가 항등식이 될 거니까 얘를 뭐 전개해서 개수 비교법 쓰면 되겠지. 이런 형태 문제. 그렇죠? 연산관념 생략할게요. 할까? 그러니까 전개를 합시다. 전개를 하는데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그리고 ax 제곱 x 제곱이니까 플러스 a 더하기 1의 x 제곱 그리고 1차항은 x 그리고 a 플러스 a 더하기 1 x 똑같이 나오네. 이렇게 또 곱해주면 플러스 a죠. 그죠? 여기서도 내가 a를 굳이 둘 필요가 없었구나. 여기서도 끝에 상수항이니까 얘가 1이니까 a가 뭐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지. 그죠? 괜히 이제 a를 괜히 썼던 거야. a가 2고요. 얘가 3이고 얘도 3인데 얘가 p고 얘가 q인 거지. 그죠? 그래서 양 끝에 최고차항 개수하고 상수항 해서 썼으면 얘가 2로 결정이 되네.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나머지 몫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도 한번 보면은 2번도 얘가 괴롭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식만 보면 되게 하기 싫게 생겼어. 그죠? 그러니까 px 제곱에 플러스 qx 더하기 r 꼴이 있고요. 그죠? 그때 얘를 x 더하기 1하고 x 더하기 2하고 그리고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그때 어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이 나머지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머지가 x 제곱 빼기 x 빼기 8이다. 그때 이때의 PQR 값을 구하자죠. 맞아? 얘는 이제 추측을 하는데 4차식이고 3차식이니까 얘가 1차인 건 알겠어. 그지? 1차인 건 알겠는데 얘를 우리가 미지수로 두게 되면 x 최고차항 개수 1이고 뭐 x 뭐 더하기 뭐 x 더하기 a 뭐 이런 걸로 썼다고 하고 얘를 전개해서 개수배분법을 쓰자니 얘를 전개하는 게 너무 괴로워. 그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얘는 이제 건들지 말고 그냥 qx로 두고요. 얘가 이제 0으로 날릴 수 있는 방법이 문자가 3개가 나왔죠. 숫자가. 그러니까 얘는 수치대입법해서 얘를 날리고 문자 3개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보면은 1 플러스 p 마이너스 q 플러스 r이고 얘가 0 날라가고 1이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8 하나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 넣으면 16 플러스 4p 그리고 마이너스 2q 플러스 r이고 얘가 또 날라갈 거고 4에서 2 빼면은 2고 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식 하나 x에다 3 넣으면 얘는 좀 귀찮긴 하다. 플러스 9p 그리고 플러스 3q에다가 플러스 r일 거고 여기도 3을 넣으면 9에서 3 빼면 5 5에서 8 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뭐 연립해서 풀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거 풀면 힘들 것 같아. 얘 말고 내가 이거 좀 해. 나중에 30번 문제 볼게. 뭐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해주면 안 돼요? 맞아 해줘요. 아 싫어. 저 모르겠는데.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선생님. 야 진짜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아씨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열립해줘요. 이거 너 안해 유형이. 유형이 나와서 해볼까? 아니요. 저 학생인데. 여기서 이거 빼볼게. 마이너스 15. 얘 플러스 마이너스 3p. q 빼면 플러스 q. r 사라지고 빼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p 플러스 q가 이렇게 뺀 거야. 얘가 13. 이러고 틀리면 또 되게 짜증나는데. 이렇게 또 빼볼까? 81, 16 빼면 얼마냐? 65. 65. 9Q에서 4P 빼면 5P. 맞죠? 그리고 3Q에서 마이너스 2Q 빼면 5Q. R도 사라지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빼면 플러스 3이네. 이렇게. 그렇죠? 5P 빼기 5P 플러스 5Q가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숫자가 찝찝해. 이렇게 숫자가 지저분해. 이거 5 곱할게. 마이너스 15P 플러스 5Q가
마지막에 OP 플러스 OQ가 60 마이너스 65 아니에요? OP 플러스 OQ가 마이너스 65. 왜? 이 마이너스 3이 있는데? 이 3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뺀 거잖아. 여기서 이렇게 뺀 건 플러스 3이고 넘어가서 마이너스 60 맞잖아. 물론 맞겠지 뭐. 플러스는 어떻게 해? 여기 65 여기서 여기 빼면 20p인가? 이렇게 뺄까? 20p가? 아 근데 이게 너무 숫자가 이상한데? 저 OP 플러스 OQ가 마이너스 65 나왔는데. 뭐라고? OP 플러스 OQ가 마이너스 65 나왔는데. 내가 어딘가 틀린 거지. 아, 귀엽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아, 왜? 아니, 니네가 해봐, 직접. 그러니까 여러 연산은 나 잘 못해. 아, 선생님 못하는 거 시키는 거. 아니, 뭐, 니네가 나보다 잘하니까. 아, 그건 아닌데. 연산은 넘어갑시다. 일단 방법은 알겠죠? 근데, 이거 2번 같은 거는 좀, 그래, 아무튼. 좀 깔끔하게 숫자가 나온 것도 아니어서 좀 숫자가 커서 싫어. 자, 30번 볼게. 그래서 29번에 2번 같은 경우는 좀 노가다성에서 연산을 하면 되고, 30번은 이제 3차식인데 ax 세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b꼴이죠. 있는데 얘가 이제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ab 값이죠. qx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를 풀어볼 건데 이때 a 빼기 b 값을 구해라. 얘를 우리가 수치 대입법을 써보려고 했더니 계속이겠고 x에다 1을 넣으면 그러니까 a가 a 플러스 6에다가 플러스 b 되고 얘가 0이어서 그러니까 a 더하기 b 이꼴 마이너스 6에 대해서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죠. 또 대입할 수 있는 x를 찾아보니까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제 b를 소거하고 정리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죠? 얘는 이제 조금만 더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정리해서 넘길까? 이거 좀 인수분해를 해서 볼까? 일단은 뭐 이 방법도 하고 저 방법도 하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b가 a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 값을 대입하고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할 건데 이 값을 원래 있던 식에다 대입을 하면 주어진 식이 a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6x에다가 이 b 대신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으로 집어넣고 나면요 얘랑 a를 묶을게. a를 묶으면 a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개 묶으면 플러스 6에 x 빼기 뭐 1로 있겠죠. 이렇게 정리. 이 상태에서 요 놈을 이제 그냥 얘를 대입해서 정리한 거고 요 놈을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얘가 a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곱셈공식에 있었던 모양이 나오죠. 이거 나중에 인수분해 가면 또 할 거고 플러스 6에 x 빼기 1이 돼서 여기도 x 빼기 1 나오고 여기도 x 빼기 1 나온 게 나왔죠. 맞죠? 이렇게 정리해서 얘가 그럼 x 빼기 1의 제곱에 뭐 qx 꼴이니까 여기도 x 빼기 1이 있고 x 빼기 1이 있으니까 양쪽을 x 빼기 1로 나눠요. 나누고 나서 x에다 1을 다시 집어넣게 되면 1, 1, 1 그러니까 얘가 3a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없으니까 플러스 6이고 얘가 또 0으로 날라가서 얘가 또 0이 되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 a가 뭐가 되냐? a가 마이너스 2다.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 이게 약간 좀 정석적인 방법이고 얘를 또 우리가 푸는데 방법이 또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데 x 빼기 1이 좀 2차고 저기가 3차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1차식인데 최고차 한계에서 a니까 ax가 필요할 거고 여기서 곱해서 제곱해서 상수항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또 곱해서 상수항이 b가 되려면 여기에 또 플러스 b가 있어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결정을 하고 나면은 얘를 전개해서 계수비교법 써도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 두 번째.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게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차수가 더 큰 경우도 있어. x에 뭐 앞에 뭐 3의 n제곱이 붙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문제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일단 이 방법이 일단은 좀 알고 있어야 될 방법이긴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좀 더 접근이 편할 거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쓸 거야. 얘가 이제 실전에서 좀 많이 써서 얘도 한번 해보면 앞에 x 세제곱에 대해서 3, 0, 6, b로 개수들을 좀 나열을 해줬고 얘를 뭐에 대하면 x 이퀄 1에 대해서 조립제법 쓰면 얘가 a로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서 a 더해서 a 곱해서 a 더해서 a 더하기 6 곱해서 a 더하기 6이고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6이고 이렇게 해서 얘가 나눠 떨어질 거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x 이퀄 1에 대해서 한 번 더 조립제법 쓰면 a고 a고 2a고 2a고 더해서 3a 플러스 6이고 얘가 또 0이 돼야 되겠죠. 나머지가 없어야 되니까. x 빼기 1로 두 번 다 나눠서 둘 다 나머지요. a가 마이너스 2고 a가 마이너스 1 때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연달아 써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 형태가 좀 편하기도 하고, 좀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넘어갔어? 네, 여기까지가 항등식이었고 이거 다음에 예제 5번부터 7번이 나머지 정리인데 아이고 빡세네. 자, 한번 봅시다. 나머지 정리 이제 한 페이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하네. 수분해까지 이게 토요일에 끝낼 수 있을까? 빡셌어. 33번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한 페이지만 더 하고 싶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빠듯하구만. fx를 x 빼기 1하고 그리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라고 했어. 이때 문제에서 요구한 게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f의 2분의 1 x를 얘를 뭘로 나머지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뭐 어떤 몫이 생기겠죠? 뭐 예를 뭐 다른 몫을 모양을 바꿔주고 그때의 뭘 구하라 나머지를 구하라죠. 그렇죠? 얘는 이제 나머지 정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풀어도 얘가 이제 항등식이야. 몫과 나머지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얘가 항등식이 될 거라고 그랬죠. 항등식이면 x에 뭐가 들어가든 간에 등식이 성립하겠지. 등식이 성립할 거니까 얘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 모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날려버릴 x값을 대입하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x에다 2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가 2의 제곱해서 4고 더하기 6이니까 6 곱하기 f에 2를 대입하면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죠. f1이 될 거고 얘가 0은 날라가. 그럼 끝에 남아있는 게 뭐만 남냐? 얘가 아닌 거죠. 맞아? 우리가 구하는 얘를 구하려고 했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뭐 f1이 필요하죠. f1을 위의 식에 살펴봐서 x에다 1을 대입하면 f1의 값은 1 넣으면 0으로 날라가죠. 1 넣으면 2 더하기 돼서 얘가 3이네. 그 값을 그대로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r 값은 6, 3, 18이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나머지 정리 기본적인 형태들. 그렇죠? 보통은 이게 안 달렸을 때 잘 푸는데 이게 달려 있으면 당황을 해요. 막상 정리를 해보면 별건 아니고. 다음 34번 대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한번 볼게. 34번도. 그러니까 3차식 fx가 가해서 f1의 값이 4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조건에서 fx 플러스 2가 fx 더하기 6의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주어졌죠. 그때 fx를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여라죠. 맞죠?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나눗셈을 할 때 얘를 2차식으로 나눴어. 그럼 더 이상 나눠지지 않으려면 얘가 몇 차 이하가 돼야 돼? 얘보다 차수가 하나 아래인 것 이하가 돼야 되죠. 얘는 2차, 그럼 얘는 1차가 돼야 되겠네. 얘가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얘를 우리가 ax 플러스 어떤 b꼴로 우리가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얘를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1하고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얘를 구할 거니까 ax 플러스 b를 구할 거니까 1하고 3을 대입했을 때 값을 알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f1의 값하고 f3의 값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해줬고 f1과 f3을 구하기 위해서 이 두 조건을 사용합시다. f1은 이미 나와 있어. 그죠? f1이 나와 있으니까 f1의 값은 1 대입했을 때 0 날라가고 1 대입하면 a 더하기 b 꼴이고 그 결과값이 4입니다를 갖다 쓰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f3을 구해야 되는데 1 대입했을 때 4였으니까 이 두 번째 식에다가 x 이퀄 1을 한번 넣으면 1 더하기 2는 3이니까 좌변이 f3이 될 거고 맞죠? 1 대입한 거는 얘가 f1이 4였으니까 그대로 4 써주고 1 대입하면 2의 제곱 4, 6, 4, 24에서 플러스 24 그래서 얘는 28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가나 조건에서 우리가 필요한 f1과 f3을 구해줬고 그대로 대입한 f3은 또 마찬가지 0으로 날라갈 거고 3 넣었을 때 얘가 3a 더하기 b꼴이고 이 결과값이 28이 될 겁니다까지. 두 개를 연립할 거니까 아래 거에서 위에 거 빼면 2a가 24, a는 12, 그때 b값은 마이너스 8이다까지 정리를 해줄 수 있겠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14쪽까지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고 채점하고 체크까지 해오면 질문을 좀 추려서 받고요. 안 되면은 질문을 못 받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풀고 채점하는 것까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힘들어. 끄고 얘기할까? 자, 1교시는 여기까지.